쿼리 메소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거였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 보셨죠? 약간 좀 괴상하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데 JPA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SQL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 5개를 해봤죠. 그래서 전체 조회, 한건 조회,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까지 5개를 해봤는데 그거 외에 이제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기본 함수들만으로는 개발하기가 힘들고요. 약간 변형을 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JP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쿼리 메소드와 어노테이션 쿼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쉬운 거 쿼리 메소드부터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짜는 겁니다. 직접 짜는데 JP의 특징을 좀 살려서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QL물을 짠다기보다는 SQL물에 대응되는 함수명을 기술을 해서 함수명을 기술을 하면 그 함수명을 보고 JPA가 자동으로 쿼리물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드렸죠. 보통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렸죠. 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인드로 시작되는 요 함수명은 SQL물의 셀렉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꼴이 있으면 별표죠. 별표가 이제 모든 컬럼을 다 보는 거죠. 꼴이 별표가 이제 모든 컬럼을 다 보는 거고 여러 건이 나옵니다. 바이가 이제 프롬들의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뒤에 키워드 오더바이나 오더바이 그 다음에 DNO는 똑같이 컬럼의 DNO를 의미를 하고 DSC는 내림차트 DSC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올해 이게 여러 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여러 건 대여가 나오죠. 가만 보다 보니까 여러 건 나오는 형태의 꼴이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SQL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JPA에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JPA에서 전문용어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JPQL이라고 합니다. JPQL. 그래서 JPA에서 제공하는 쿼리 메소드 방식을 JP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 정리만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 메소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면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한번 예제를 해봤고요.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예제가 뭐였죠? 전체 조회에 이거를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예제 1번은 전체 조회에 내림차트 함수를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거고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하루 지났으니까 또 다리까지 했으니까 요번에는 전체 조회를 오름차순으로 해볼게요. 오름차순 위에 거랑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고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기본 함수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개발자가 직접 내가 나만의 쿼리물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파지토리에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레파지토리 안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기본 함수만 쓰고 싶다면 안 만드시면 돼요. 기본 함수만 쓰고 싶다면 안 만드시면 되고 나만의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레파지토리에 만드시면 함수명을 만드시면 되죠.
인터페이스는 아시다시피 바디가 없고 함수 이름만 있잖아요. 함수 이름만 있죠. 함수 이름만 있습니다. 리턴값과 그래서 함수명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의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DST는 DSC였는데 오름차순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다 하면 ASC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SPM문에 ASC 있었죠? 이게 오름차순이었죠. 그래서 DSC를 마지막에 ASC로 바꾸면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next DCT로 나와야 되고 find가 select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목록으로 또 나와요. 목록으로 또 나오죠. find all b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ll by 하셔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내리차순 변경을 한다 하면 이거 by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NO에 대해서 ASC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그래서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전체적인 오름차순이죠. 내리차순에서 오름차순 바뀌었는데 ESC가 AS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면 앞에 부분은 약간 틀리긴 한데 뒤에 부분은 저희가 익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그 키워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오더바이 쓰고 DSC, ASC 쓰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SQL 부분을 안다는 과정하에서 비슷하게 눈치를 쓰고 함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오름차순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잘못 만들었다 하시면 아마 이게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타가 났잖아요. 오타가 나면 인텔리제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약간 틀리죠? 이 블럭이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 좀 이상하다 해서 사람적으로 빨간 색깔로 표시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ASC로 고쳐보면 색깔이 다시 사라졌죠. 이렇게 키보드가 만약에 중간에 오타가 나서 잘못 만들었다 하면 아마 표시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좀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거를 보고 눈치를 채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만들었으니까 보내드리고요. 보내드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름차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거에 어제는 내리차순, 오늘은 오름차순. 파란색소리, 보내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델을 만들어져 있고 항상 코딩 순서를 다시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코딩 순서는 제일 처음에 모델부터 만들고 모델은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손을 해야 되는 게 레파지토리 만들고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서비스 3번 코딩하고 마지막에 컨트롤러 4번 이렇게 코딩가 되세요. 모델은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손댈 필요가 없어서 레파지토리 손댔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서비스 만들러 가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코딩 방법과 규약을 약속을 해놓은 거라서 그거대로 개발자가 따라주셔야 돼요. 따라주시고 해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코딩 방법대로 절차대로 따라주시면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있죠. 프레임워크에서 그래서 그거 따라주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서비스 하러 서비스 코딩 하러 갈게요.
그래서 예제 2번 예제 2번 커리 메소드죠. 그래서 예제 2번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커리 메소드.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번 서비스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커리 메소드 얘기하고 있죠? 이번 예제 간단하게 이번 예제로 적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오름 차순을 해보시는 거죠. 오름 차순. 그래서 파블릭 리스트에 뒤에 이렇게 하고요. find or ASC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함수명은 아무거나 붙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이먼스도 지금 필요 없죠. 레이먼스도 필요 없으니까 함수명은 보통 함수명을 만들 때는 이제 프로젝트 하셔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함수명을 봤을 때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용도와 목적이 뭔지 힌트를 주면서 만드는 게 좋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함수만 봤을 때 이 함수의 목적이 요거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잘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find all 하면 전체 조회인데 ASC가 붙었죠. 이게 ascending 그래서 오른차순으로 조회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남이 추측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이름을 잘 붙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하실 때도 그걸 유념하시고 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딩은 협업을 하는 거겠죠.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붙인 함수만 봐서 추측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이름은 어차피 개발자가 붙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find all ASC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장렬 함수로 그래서 리스트 하시고 GPT 하시고 배열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배열을 준비를 하고 리파지토리 JT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점 누르시면 JT 함수들인데 이 중에서 키보드로 제공하는 거는 약간 얇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개발자가 직접 만드신 거는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점 누르시면 이 중에서 ascending 제일 끝에 ascending부터 오른차순이죠. 요거부터 함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DNO로 ascend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죠. 이거 누르시면 오른차순 정렬이 될 거고요. 리턴이 되면 오른차순이 정렬된 배열이 나올 거고 요거를 리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서버를 도커를 좀 올릴게요. 도커를 안 올려요. 도커를 좀 올리고 이거는 소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도커 쓰시는 분들은 이거 띄우기 전에 도커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커 띄우시고 이번에 서비스로 소스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인텔리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띄우는데 약간 오래 걸려서. 그다음에 서버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스타트가 뜨면 잘 뜨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뭐 에라나 빨간 줄로 에라나 또는 종료 뭐 이런 말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딩을 하시는 항상 띄워주시고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크 띄우고. 그러면 컨트롤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비스는 간단하죠? 네. 컨트롤러 쪽으로 가서 제이선으로 출력해서 클래스 플라이 툴로 화면 출력을 해서 확인을 잘 만드는 어떤 차순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예제 1번 있는데 커링에서 좀 쳐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다가 예제 2번 예제 2번 커링에서 넣어야 됩니다. 커링에서 그래서 네, 요 위에 있는 요거 있죠? 함수를 복사해서 수정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예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면 시간 낭비니까 1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걸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예제 2번은 이름을 URL 쪽에서 URL 요거 있죠? 이것도 이제 개발자가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해드리고 있지만 프로젝트 할 때 직접 정하시는 거고 팀원들끼리 회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함수 이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이 봤을 때 추측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서고 D에 쓰시면 내림 차수 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게 저희는 지금 오른 차순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 차순으로 하려는 것보다 하는 URL을 만들어 주시면 잘 만들고 이름을 잘 만드십니다. 이름 만드는 것도 나중에 이제 코딩이 좀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이름을 뭐로 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름 만든다고 해서 약간 마우스가 좀 안 와요. 이제 다시 바꾸고 기다렸다가 그랬더니 ASC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려졌다고. 그래서 오른차순으로 하는 컨트롤 함수라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A 함수는 또 직관적으로 DSC가 아니고 ASC로 해주시면 이해하기, 추측하기에 편하죠.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하십니다. 함수명은 위에 있는 거랑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시되 남이 봤을 때, 내가 아니고 남이 봤을 때 추측하기 편한 그런 이름으로 만드시면 잘 만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클릭해서 펼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서 이 밑에 있는 에러 처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재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바뀌는 부분이 요걸 거예요. 그죠? 요것만 바뀌면 돼요. 함수, 서비스 함수를 지금 내림 차순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름 차순 함수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꼭 기다려주세요. 오른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Find all ASC 바꿔주시면 돼요.
함수는 쭉 지우고 서비스에 오름차순 함수 만들었죠? 점 누르시면 그중에서 오름차순 함수 여기 위에 있네요. 그죠? 이거 선택해주시면 이게 오름차순. 함수명만 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오름차순 조회고요. 서브 리스타트 한번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확인 오른쪽이 되는지. 너무 느리는데. 서브부터 시작한 거.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러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띄우고 좀 지나면 이제 빨라지죠. 처음에 컨트롤러 소스를 보내드리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 이그된 명이죠. ECT 컨트롤러 네, 보내드렸고요. 한 바퀴 돌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뭐로 하셔야 되죠? 이거 하셔야 되죠.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도 눌러서 누르면 나오죠? 네, 나오고 그래, 그렇죠. 오름차순 됐나요? 네. DNO 부서 번호로 오름차순 했으니까 부서 번호를 번호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10번이죠? 마지막이 뭔가요? 네, 마지막이 DNO 40번이죠. 오름차순 됐네요.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것도 확인하라고 했죠. 실행 탭을 보시면 이제 SQL이 어떻게 실행이 됐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깅이라고 하죠. 로깅 툴을 설치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이죠. 그래서 실행 누르시면 여기에 올려보시면 치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지우면 콘솔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나서 실행을 한번 빵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로깅이 딱 될 겁니다. 빵 눌렀죠? 실행됐고. 그래서 실행 탭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기술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버네이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JPA에서 자동으로 SQL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나요? SQL문 배우셨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주목해 보시면 마지막에 ASC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결과까지 로깅 툴에서 다 찍어줍니다. 이 두 개. 로깅 툴마다 약간 찍어주는 형태가 틀린데 저는 약간 이쁘게 찍어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괜찮더라고요. 로고 빼기 좀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번부터 40번까지 정렬이 되어 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실행적 속에서 결과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QL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실행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탭에 있을 거예요. 탭을 잡으십시오. 인텔이 이제 지금 REST 클라이언트 실행하는 탭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깅 툴로 출력되는 부분 실행 탭을 누르시면 SQL 문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보시면서 잘 됐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프로젝트 하실 때도 계속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에러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실행 탭을 누르시면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로깅 툴에서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소스를 꽂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행 탭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체크하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연습 문제는 EMP를 가지고 연습을 했죠. 그래서 EMP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DPT 레퍼지토리에서 쿼리 메소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죠? 이제 전체 조의 내림 차수 부서번호로, 전체 조의 오름 차수 부서번호로 두 개 만들었죠? 요거를 뭐로 만들면 되죠? 이제 사원 쪽으로 가셔가지고 쿼리 메소드를 이제 실습을 하시는데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부서번호가 아니고 사원번호로 사원번호로 내빈 차순 정렬하는 쿼리 메소드 함수를 작성하세요. 여기 1번이고 2번은 뭐 내림 차순 오름 차순이죠. 그죠? 이건 2번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일단 하나씩 테스트하세요. 한꺼번에 하다가 에러 나지 마시고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EMP 레퍼지토리 있죠? 예, 여기다 쿼리 메소드 만들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쿼리 메소드 연습 문제라고 하고요. 하고 그래서 이걸 보내드리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쿼리 메소드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까지 다 만드셔야 되죠. 샘플은 부서 쪽에 있으니까 부서를 갖고 와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죠. 부서 대신에 EMP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이나 URL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드시면 되시고 전체 보내드릴 테니까 EMP 해보시면 소리는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죠. 두 개, 그래서 REST 클라이언트로 제이슨으로 화면에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 누르셔가지고 쿼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문제.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내림 차수가 오름 차수 함수 만들기. 앞에 있는 거 규칙을 잘 보고 만드셔야 돼요. 규칙. 그래서 규칙 있죠? 잘 보고 만드시고. 사원번호는 참고로 뭐죠? 이에너죠, 이에너입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도 가리니까 대소문자도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대소문자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번에 기본 규칙이니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내림차도 없죠. 규칙은 PPT 레퍼지토리 있죠. 요겁니다. 여기 규칙이 있죠. 요 규칙은 있고
더 이제 많이 아시고 싶으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까요? 거기서 찾아서 더 보시면 일단 이거 기본 규칙을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규칙은 연필이죠? 연필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규칙으로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구조 쪽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씩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하시다가 잘못 만들면 잘못 만든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만든 것도 에러가 같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테스트하세요. 규칙은 부서 쪽에 있는 걸 보고 규칙을 다 맞춰가지고 보면 되고 이 에러는 이거 컬럼명이잖아요. 이거 때 이 에러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음영이 생겨요. 음영이 생겨요. 사각형으로 이거 틀렸다는 음영이 생겨요. 잘못 만들면